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유중호 선임 연구원을 모시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AMD,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마진 압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나와 인프라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은 9% 성장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무려 37%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차량 인도량은 43만 5천 대로 예상 인도량인 45만 4천 대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가격 인하로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11,500달러가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바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새로운 수익원인 충전소 인프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유의미한 숫자 기반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분기에 BP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하고 글로벌 상용차 기업들의 그런 제휴 소식이 이어지면서 미래 성장성은 저희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다만 사이버 트럭은 이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대량 생산이 아직까지는 어렵고 2025년이 되어야 연간 2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테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번 실적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컴팩트 차량에 대한 신제품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테슬라 테스트 차량이 5억 마일 이상을 주행했고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2에서는 상당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제품은 아마도 콤팩트 차량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상용차 전체 시장의 무려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신규 이익 모멘텀 요인이 새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건설 중인 기가 멕시코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저희도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한테 바라는 점은 2022년에 언급한 자사주 매입 5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꼭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익을 고정한 단순 추정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은 1.6%포인트 증가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이에요. 일단 테슬라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저평가를 외쳤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이익 수준을 반영한 주가가 시장과 산업 대비 고평가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익과 주가 측정에서는 12개월 포워드 PBR, ROE, 3년 향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과 12개월 포워드 P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부 비중을 조금은 축소해서 운용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테슬라가 약간 비싼 수준이지만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거를 다 팔아라, 이게 아니라 먹은 부분을 조금 덜어내서 변동성을 낮춰서 운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AI 도입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전 매출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런 실적 성장의 뒷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클라우드 사업이 예상보다 나은 실적 성장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PC 시장 회복이 나타나면서 윈도우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 365 같은 각종 소프트웨어 구독자 수가 증가했죠. 대표 클라우드 솔루션인 애저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8% 성장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당시 나델라 CEO는 애저를 통한 오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AI 앱을 생성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모델의 경쟁력을 강조했는데요. 향후 데이터를 클라우드화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오라클이나 SAP 같은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펩시나 보다폰, ZF-그룹 각종 기업들이 고객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에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은 전체 고객 기업 수는 1만 6천 개가 넘고 포춘 500의 50% 이상이 채택 중이죠. IT 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GitHub 코파일럿은 개발자의 생산성을 기존 대비 무려 55%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고객이 유입되면서 코파일럿 고객은 1,000만 명이 넘었고 기업 구독 고객은 3만 7천 개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무려 40% 증가세가 나타났죠. 최근에는 파워 플랫폼에 코파일럿을 결합하면서 자연 언어로 앱을 생성하던가 가상 인물을 생성하던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 각종 업무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3M, 루멘 테크놀로지스, 도요타 등 약 13만 개 기업이 고객으로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노코드 노코드 솔루션이에요. 최근에는 이 파워 플랫폼에 코파일럿 기능을 탑재한 것이 일단 높은 경쟁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기준 파워 플랫폼의 월간 활성 유저 수는 2천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이 또한 무려 40% 증가했죠.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팀즈, 다양한 앱에 코파일럿 기능을 탑재했고, 최근에는 KPNG나 비자 이런 각종 고객이 유입되면서 고객은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분기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도 실적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발표했는데요. 또한 최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게이밍 부분의 성장세도 어느 정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수준을 보면은 동종 기업 대비 주가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높은 ROE나 진앙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아니면 높은 시장 점유율 이런 각종 지표들을 감안해 보면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런 프리미엄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성장력 창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견고한 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약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해서 스타크래프트 3 나오는 걸 또 굉장히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한국 분들이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저희가 또 이제 잘 보고 있는 AMD인데요. AMD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무려 10% 정도 화끈하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바닥을 기던 클라이언트 매출이 드디어 상승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AMD의 긍정적 요인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AI 전용 칩 MI300의 출시가 임박을 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제 상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PC 시장 수요 정상화와 계절적 요인, 또 겨울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PC를 사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래픽카드를 교체하거나 이런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승인 예산도 아직 58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어서 자기 자본 이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주가 분석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AMD의 주가는 연초 이후 무려 67%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점은 주가 변동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오를 때 더 사는 전략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이익 수준과 주가의 괴리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측정을 해보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AMD의 12개월 선행 ROE와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력을 반영한 주가는 같은 조건으로 시장과 반도체 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와는 달리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유 비중을 일부 축소해서 운용할 것을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인데, 저희도 약간 이 치폴레가 한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선 기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치폴레 같은 경우는 멕시코 음식을 대중화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기업인데요. 해당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그 고객의 소비 둔화 이런 게 좀 우려가 됐었는데, 오히려 높은 층에 일단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던 고객들이 치폴레 층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고객군이 더 넓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견고한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기반해서 최근에 가격 인상을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해외 진출이나 매장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매출과 마진 모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러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나 비용 관리 효과로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 매장 매출을 좀 볼 텐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가량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4.5%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밖에 또 마진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네 아사다라는 멕시칸 정통 소고기 바베큐를 한정 메뉴로 출시했는데요. 사실 과거에 한정 메뉴를 한 번 더 출시했었어요. 당시에 인기가 워낙 높아서 다시 또 출시를 한 모습인데요. 고객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던스를 살펴보면은 2023년에 오픈된 신규 매장은 최대 285개를 달성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내년 2024년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서 신규 매장 최대 315개를 추가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매출 확대에 따른 내용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익 수준을 보면은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 40.7%로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12개월 선의 P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해서 12개월 선의 ROE랑 PB의 격차가 여전히 높으므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치폴레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나 장기 이익 성장성 이런 여러 요소를 감안해 보면은 동종 기업 대비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확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짧게 해보자면 매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주가 수준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수준이고, 신제품 메뉴 개발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반도체 보고 있을 때 옆에서 그 음식 사진만 계속 유튜브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4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뭐 AMD만 하더라도 저희가 무려 한 30페이지 정도를 썼잖아요. 조금 더 분석적이고 자세한 숫자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하단에 이제 보시면 더보기를 보시면 보고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실적 발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야근을 또 피할 수 없는 또 시즌이기도 한데, 또 몸 관리도 잘 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